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고대 이집트로 초대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영국 리버풀 대학에서 이집트 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여러분 또래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고대 이집트 문명과 상형문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평소에 미이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미이라라는 헐리우드 영화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도 머미 시리즈 1, 2 다 봤습니다. 미이라 하면 너무 무섭죠? 네, 미이라의 저주, 부들을 칭칭 감은. 하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진짜로 미이라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과학적으로 싹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줄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미이라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왜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을까요? 미이라를 만든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은 바로 35세에서 4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나이가 아마 이 정도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바로 할머니의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40세를 넘기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100세 시대를 꿈꾸는 우리 현대 문명을 사는 우리들에 비해서 수명이 절반 이상 짧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살아있는 시간보다 죽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를 크게 차이두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이나 특히 부와 권력이 넘쳤던 파라오들은 특정 나이가 되면 벌써부터 죽음을 준비했어요. 즉 그들의 무덤과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를 발달시켰죠. 그래서 죽음을 위한 벽화들, 피라미드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후의 세계, 즉 죽은 다음의 세계를 믿나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졌던 대신에 사후의 세계가 멋지게 펼쳐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모두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하나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가 아닌 5개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5개의 영혼을 살펴볼까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카라는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바. 바는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영혼이라고 믿었고요. 세 번째는 아크. 아크는 정말 멋있는, 무슨 불사조 같죠? 황금새에 새 모양을 한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요. 네 번째는 슈트, 그림자. 여러분 혹시 피터팬 읽어본 적 있나요? 피터팬의 그림자. 피터팬이 맨 처음에 그림자를 막 귀찮아하죠? 하지만 그림자가 없어지고 나자 피터팬은 무척 서운해합니다. 그 피터팬에 나오는 그림자의 원조가 바로 고대 이집트 슈트 그림자라는 걸 혹시 알고 있나요? 5번째는 헤트. 미이라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영혼이라고 해요. 이 5가지 영혼. 하지만 이 5가지 영혼 중에서 바로 3개의 영혼 때문에 꼭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미이라를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됐던 영혼, 바로 카에 대해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자, 카페트. 여러분 활동지 모두 가지고 있으시죠?
지금이 바로 그 활동지를 활용할 때예요. 활동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이런 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지금 활동지를 펴놓으시고 선생님 수업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에 뜬 것은 바로 칼을 만들었던 신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은 염소, 뿔이 2개가 이렇게 나 있죠?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요. 이 신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크눔이라고 지었어요. 멋있는 이름 같은데요. 크눔 신은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 씨앗이 막 생기자마자 그 씨앗을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만드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 형상이 하나가 아니라 2이네요. 쌍둥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는 몸을 말하고요. 그 나머지 하나는 바로 영혼인 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눔 신은 아이의 형상을 만들고 또 그 아이와 똑같은 영혼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어지는 영혼, 우리 육신의 더블, 이게 바로 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는요, 태어나는 순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아 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합체됩니다. 뱃속에서는 2개의 존재로 동글동글 떠돌다가 태어나는 순간에 합체가 된다고 믿었어요. 슝, 합체. 근데요,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린이 여러분. 컴퓨터, 훌륭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전기를 꽂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플러그 인, 스위치 온 하면 컴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이런 카와 육신이 죽는 순간부터 분리가 됩니다. 붕붕붕붕붕. 카와 육신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카의 쌍둥이는 뭐였나요? 카 영혼의 쌍둥이는 바로 육신이었죠. 육신이 없어져 버리면 쌍둥이 친구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카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소멸돼 버린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어요. 자, 그럼 어떡하죠? 몸이 죽어버리면 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네요. 자, 이 화면에 보면 우리 미라 친구 팝콘을 먹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전히 이 친구 카는 먹고 마시고 숨쉬기 위한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있을 육신을 만들었어요. 어떤 것? 미라죠. 자, 우리 살아있는 몸이 쉴 수 있는 곳은 우리 집이죠. 하지만 죽어있는 몸이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무덤이겠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그 내부 구조는 이런데요. 사람들은 카가 역시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카를 대신하는, 바로 육신을 대신하는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습에 옛날에는 조상님들에게 제사상을 차려서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이집트인들도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면 카 영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라를 만듦으로써 카가 살아나죠? 몸의 재활용 성공!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카를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카에게 주고 싶은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기서 잔뜩 맛있는 것들을 갖다 놨는데요. 선생님이 이 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마카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먹고 싶을까요? 이제는 2번째 영혼, 바입니다. 바는 카와는 달리 태어난 후에 생성된 영혼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성격과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를 새의 몸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한 모습으로 표현했는데요. 당연히 얼굴은 영혼 주인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겠죠? 그렇지만 몸은 이렇게 새의 몸입니다. 자, 새의 몸. 별칭이 모바일 스피릿,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름에 반영된 것처럼 이 바 영혼은 자유자재로 무덤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벽화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 바는 죽은 후에 미이라로 몸을 만들어야 활동 개시를 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자, 화면에서 보면 미이라 밖으로 나왔죠? 또한 바는 카와는 다르게 무덤 밖을 자유자재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었는데요. 카는 그렇지 않았어요. 카는 무덤 안에만 오로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무덤 안에 미이라를 지키면서, 쌍둥이 형제의 미이라를 지키면서 무덤 안에 있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바는 이렇게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돌아와 뭔가 합체해야 되거든요. 바 역시 미이라의 몸이 필요했던 거죠.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바는 밖을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다고,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말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뜻과 같아요. 자, 보면 여기 있는 스크린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집트인들인데요. 네, 이집트인들에게는 바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 속에서 떠돌고 있었죠. 지금 여기에 바가 있나? 네, 안녕 바. 바가 안녕 모두들 건강하세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하지만 이 바에게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었어요. 자, 미이라의 영혼을 만드는 이유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왜요? 영원한 영생. 죽은 이후의 삶을 꿈꿨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를 모두 성공해서 거쳐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자, 그러려면 신들의 심판장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받는 영혼이 바로 바 영혼이었어요. 자, 스크린에 보면 어디에 바가 있나요? 자, 동그라미로 선생님이 표현해놨죠? 바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자, 이것은 사후세계의 심판 제2편에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사후세계의 심판편 기대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바는 어떤 모습일까요? 활동지에 여러분의 바를 만드는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재미있는 활동 한번 남겨봐요. 자, 어린이 여러분, 세 번째 영혼 아크입니다. 아크팩트 살펴볼까요? 자, 우선 방금 전에 카와 바와 미이라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자, 카와 바 미이라는 어땠어요? 네, 카와 바는 주어지는 영혼이었죠. 우리가 애써서 얻을 필요가 없이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주어졌죠.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었는데요. 자, 하지만 세 번째 중요한 영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크입니다. 아크는 카와 바처럼 주어진 영혼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얻어질 수 있는 영혼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크, 너의 비밀을 밝혀봐. 우선 영생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줬었죠. 첫 번째는 카바를 보존하려고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네, 육신의 보존. 그리고 우리 바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었죠. 신들의 심판에 통과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통과한 후 오시리스 신, 사후세계의 왕인 오시리스 신에게 가서 그동안 착하게 살았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인정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아크,
아크를 선물 받게 됩니다. 오시리스 신으로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얻어질 수 있는 아크는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호락호락하게 저절로 얻어지는 영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크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 바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크는 그렇지 않았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못 살게 굴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고스트 스토리, 무서운 귀신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바로 아크였던 거예요. 네, 이 아크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은 역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의 옛날 이야기로 남겨놓았는데요. 궁금하면 선생님 책을 한번 읽어봐요. 자, 나쁜 영혼 아크, 착한 아크도 있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니 대단한 아크죠. 하지만 아크가 단 하나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대단한 아크, 능력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신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크가 되면 신과 함께 신들의 천국, 천상의 배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슝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아크. 만일 여러분이 아크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선생님이 아크의 힘을 갖는다면 요즘 우리 코로나 전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죠? 네, 이 코로나를 물리쳐 버리고 싶어요. 자, 아크의 힘으로 코로나 지구 밖으로 떠나! 자, 이제 우리는 왜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미이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왜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을까요? 이제 대답해 볼까요? 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유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미이라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미이라 만들기 첫 단계입니다. 제 1단계. 죽은 자의 몸을 가져와서 죽은 자의 몸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요. 소금물을 이용해서 몸을 씻어주고요. 또 처음에는 나일강의 물로 깨끗이 닦아준 다음 그 다음에 소금물로 닦아주고요. 그 다음은 야자나무로 만든 야자, 열매로 만든 와인으로 깨끗이 몸을 소독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단계는 조금 무시무시한데요. 자, 뇌를 제거해 줬어요. 네, 옆에 기다란 꼬챙이가 보이죠? 이 기다란 꼬챙이를 코 안으로 집어넣어서 뇌를 제거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죽은 자의 몸에 하는 짓이었어요. 자,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능력을 가진 기관이 뇌가 아닌 바로 심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저승세계, 천국에 뇌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믿었죠. 자, 그러면 제3단계. 제3단계는 내장기관을 모두 제거해 줬는데요. 여기서 4가지의 장기는 항아리에 담아서 고이 보관했어요. 자, 어떤 내장기관을 고이 보관했을까요? 바로 창자와 위와 허파, 그리고 간이었어요. 네, 창자, 위, 허파, 간을 각각 소중하게 보관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후세계에 가서 이 장기들로 다시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데 사용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장기는 몽땅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왜냐하면 뇌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심장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꺼내서 소금에 말린 다음에 깨끗이 붕대로 감아서 다시 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이란의 몸은 장기도 없이 뇌도 없이 텅 비어 있지만 오직 하나, 심장만이 그대로 몸속에 남아 있었죠. 아마 그래서 심장이 없는 미이란은 단 한 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보관용 항아리에 보관을 했는데요. 이 장기 항아리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죠? 네, 매의 얼굴을 한 케베세누프, 사람의 얼굴을 한 임세티, 그리고 늑대 얼굴을 한 두아무테프, 그리고 원숭이 얼굴을 한 하피인데요. 이름이 너무 발음하기 힘들죠?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매신, 사람, 제칼신, 원숭이신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신들의 역할은 각각의 장기, 우리가 밖으로 꺼냈던 장기들을 보관하는 거였어요. 매신은 창자, 그리고 사람 얼굴한 임세티는 간, 그리고 제칼, 늑대의 얼굴을 한 것은 바로 위를 보호했고요. 원숭이 얼굴을 한 신은 바로 허파를 보호해 줬어요. 자, 이렇게 장기 항아리에 모든 장기를 집어넣고 보관했죠? 다음은 4단계. 자, 4단계는 미이라의 몸을 말려주는 단계예요. 이렇게 장기를 제거한 근본적인 이유는 몸속에 있는 수분을 모두 없애기 위함이었는데요. 자, 우리 몸의 75%가 넘는 물, 수분 때문에 사람이 죽자마자 박테리아가 활동을 시작해서 몸이 썩기 시작하거든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해부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미이라의 몸을 꼭 말려서 박테리아의 활동을 멈춰야지 평생 보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미이라의 몸을 선풍기로 말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말렸을까요? 40일 동안이나 걸리는 이 길고 긴 과정은 바로 미이라의 몸을 천연소금인 나트론이라고 불리우는 소금에 담궈 두었어요. 얼마나 오래? 바로 40일 동안 말이죠. 자, 이렇게 말려진 몸은 바로 이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예쁜 몸 만들기라고 선생님이 타이틀을 담아놨는데요. 나트론, 이 천연소금을 40일 동안 천연소금 위에 담겨져 있던 미이라 꺼내주면 몸이
쭈글쭈글해져서 물기가 없어서 쭈글쭈글해졌죠. 자,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탄력 없는 몸을 향기 나는 오일과 송진으로 마사지를 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몸속이 텅 비었잖아요. 그 속에는 톱밥이나 깨끗한 리넨 혹은 아마천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머릿속이 텅 비었잖아요. 여기다가도 끈적끈적한 송진을 가득 채워줬는데 바로 코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몸이 좀 팽팽해지고 빵빵해졌나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얼굴의 모양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2단계, 5단계에서 얼굴에 예쁜 화장까지 시켜주고요. 눈알을 보석으로 박아놓기도 했답니다. 자, 이제 6단계. 자, 이렇게 완성된 미이라를 꼬매고 말리고 했죠. 하지만 별로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피부가 모든 것의 생명. 그래서 송진, 끈적끈적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송진을 온몸에 발라줘서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해줬어요. 자, 그리고 바로 마지막 단계, 제7단계. 당연히 미이라 하면 떠오르는 붕대. 붕대를 감아줬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미이라를 보면 미이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긴 천으로 감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목,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따로따로 단단하게 조여줬어요. 예쁜 쉐입이 됐을 텐데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심장 부적, 심장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유일하게 몸속에 남아있는 장기, 심장 부적을 4, 5세기에 가서 써야 되거든요. 활동지로 여러분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게 될 텐데요. 부적을 이렇게 심장 부위가 있는 가슴에 올려놓고요. 각각의 모든 중요 부위에 부적을 올려놨어요. 부적의 역할은 4, 5세기에 갔을 때 미이라를 살게 해주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주었거든요. 자, 그 후에 마지막으로 커다란 아마천으로 이렇게 한 겹으로 싸줬어요. 그리고 단단히 동여매 주었죠. 자, 그러면 안전하게 미이라가 수천 년간 보존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어린이 여러분, 드디어 1단계에서 7단계에 걸친 미이라 만들기 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았는데요. 바로 미이라를 관에다 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완성된 미이라를 관에 담기 전에 데스 마스크, 즉 죽은 자를 위한 마스크를 씌우게 됩니다. 가장 예쁘고 완벽한 모습을 꿈꿨던 우리 고대 이집트인들은 평소 얼굴보다 훨씬 예쁜 뽀샵 처리를 한 죽음의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그런 후에 다시 관에다 집어넣는데요. 네, 파라오는 8개의 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1개나 2개의 관을 사용했고요. 그래도 조금 고위 관료이신 분들은 3개의 관에 묻혔다고 하네요. 여러분, 러시안 돌, 마주르스카 알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을 열면 또 관이 있고 관을 열면 또 관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관에 기본적으로 3번째 관에 미이라가 담겨져 있었어요. 네, 미이라가 참 보호를 철저히 받았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이라의 4, 5세기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미이라는 주민등록증, 4, 5세기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새로운 사실.
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인들 못지않게 애완동물을 무척 좋아했어요. 자, 여기에 많은 애완동물 미이라가 있는데요. 평소에 지중지하던 고양이나 강아지나 새나 악어까지 미이라를 만들어서 사후세계에 같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고양이 미이라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이것이 고양이 미이라고요. 자, 매 미이라. 네, 새장에다가 매를 키우고 있었나 보네요. 네, 자, 요 밑에 하단에 보면 악어 가족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큰 집이면 호수같이 큰 연못을 가지고 거기에 악어를 키웠을까요? 악어가 애완동물이었으면 약간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첩첩. 하지만 이 애완동물의 주인은 아무래도 힘이 셌었나 봅니다. 그래서 악어 가족이 미이라가 돼서 무덤에 같이 묻혔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미이라 만드는 법을, 미이라를 왜 고대인들이 만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자, 이제 이 다음은 활동지 시간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활동지를 통해서 한번 복습도 해보고 또 몰랐던 사실을 또 한 번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 자, 금방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고대 이집트로의 초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인출판사의 심재진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했던 미이라에 대해서 함께 활동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인출판사에서 나오셨죠? 네. 네, 정인출판사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정인출판사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내는 출판사고요. 네. 그다음에 정인출판사는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인출판사의 대표 도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인출판사는 대표 도서는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아주 아리따운 작가 선생님이신 민망합니다. 강조연 작가님께서 아이고. 책을 내셨던 네. 뒤에 보시면 이집트의 신비로운 성, 용감한 이집트 왕자, 파라오 쿠푸와 마법사 제티, 시대의 농부가 대표적인 도서입니다. 그렇군요. 이 책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책은요, 작가 선생님께서 그 상형문자를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5,000년 된 이야기들을 직접 회독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 되게 즐겁고 유익하는 책들을 만들어서 낸 책입니다. 아, 여기에 그러면 진짜 상형문자가 들어있다고 제가 직접 썼는데요. 네. 네, 상형문자가 직접 들어있죠? 네, 네. 직접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 책을 보시면요, 상형문자 그림이 한 60%, 한글이 한 40%. 아, 이렇게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상형문자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아, 소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저랑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미이라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받아봤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수업을 받았던 내용을 모아서 네. 한번 이 활동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직접 정인출판사에서 만들어주셨는데요. 한번 활동지를 한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 통해서 미이라 배웠죠. 그것을 복습하는 의미로, 자기 거를 만드는 의미로 그 활동지를 하나씩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 우리가 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네, 네. 카바크 네.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 친구들이 색칠을 하면서 네. 조금 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왜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이라를 만들어야 했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아크는 성취하기 위해서 배웠는데요. 자,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카와바 색칠해보고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네요. 네. 네, 어떤 또 다른 활동이 여기에 기다리고 네. 있을까요? 안내를 더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집트잖아요. 우리 고대 이집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네. 이집트에 대한 지도, 네. 그 지리적인 상황을 네.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네. 적어놨고요. 아, 네. 두 번째는 우리 주제가 미이라잖아요. 네. 미이라 제작 과정을 시작하는. 저희가 이렇게 빈 공간에 채울 수 있도록 아, 네. 활동지를 따로 우리 어린이 활동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순서대로 그냥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아, 안 되나요? 네, 이건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아, 섞어놓으셨군요. 섞어놨어요. 순서를. 어린이 여러분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순서대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배우셨죠? 네. 이렇게 붙이셔서 그리고 풀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순서대로도 있지만 그 밑에 문제가. 간단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네.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아마 즐겁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다 수업 내용 기억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이렇게 미이라 관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밑에 보시면 네. 우리 기억나시죠? 장기항아리. 네. 장기항아리를 또 잊지 말라고 네. 우리 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만. 네. 미이라 간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미이라 간 이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네.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다 색을 칠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네. 붙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몇 개의 관을 미이라 한 명의 미이라가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제 수업 들으셨죠? 네. 몇 개의 관이 들어있었나요? 한 미이라를 위해서 3개.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정답!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활동지를 열심히 제작해 주신 신재진 실장님께 어린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다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안내 말씀 빠뜨렸어요. 안내가 있나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활동지를 열심히 하면 보람도 네. 있겠지만 네. 열심히 예쁘게 꾸며서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저희 정인출판사 홈페이지에 네.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네. 선정을 해서 네.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린이들의 그렇군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 블로그가 지금 떠다니는 거네요. 예. 블로그 주소가. 네, 이쪽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선정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네.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미이라에 대한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실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이거를 치우고 여기 미이라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에는 미이라가 들어있죠? 네. 실장님께서 관을 좀 열어주세요. 이 관을 잘 열어야 돼요. 잘 날아야 돼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미이라의 저주. 뭐 독가스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나올 줄 모르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깨끗이. 네, 깨끗이. 우리 친구들한테 네. 보여주기 네. 위해서 네. 이렇게 들고 네. 관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미이라가 나왔네요. 미이라가 나왔습니다. 미이라가 어떤 미이라는 아주 긴 붕대를 감았는데요. 자그마치 300m가 넘는다고 해요. 네, 300m가 넘는데 우리 여기 미이라는 제가 볼 때 300m까지는 안 되고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활동지 시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 실장님. 네? 미이라의 붕대는 네. 과연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그거 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앞전 문제도 맞춥니다. 그렇죠. 네. 네, 계속 맞추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죠. 미이라의 네, 붕대 미이라 색깔은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제가 모를 리는 없죠. 모를 리는 네. 없을까요? 네. 붕대의 색깔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얀색. 땡. 네. 어떡해요. 정답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식을 깨버립니다. 근데 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붕대를 보면 하얀색이죠. 영화상에서도 보면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해서 말고 하는데 네. 하얀색이 아닌가요? 네,
이것도 만들어진 붕대고 영화에서 보는 붕대도 영화상 만들어진 그 거죠. 사실에 아마, 근거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실장님도 한 번도 실제로 미이라를 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미이라를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대형박물관에 가면 미이라가 보존되어 있죠. 붕대 그대로. 하지만 미이라의 붕대의 색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처음부터 약간 틀려요. 그 이유는 근접했어요. 네, 네. 피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데 그래요? 고대 이집트의 신들 중 가장 유명한 신 혹시 아세요? 빛나 막 파라오? 빛나요. 태양신? 태양신. 맞아. 네. 그리고 미이라를 만들어서 영생을 꿈꿀 때 네. 태양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이었냐면 바로 태양신의 빛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빨간색이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염색이 모두 날아가고 빛이 바래서 누리끼리한 색깔이 된 거고요. 사실은 흰색이 아니라 바로 빨간색이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보였죠, 실장님. 어린이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미이라를 이렇게 네. 몸을 열어서 짜잔, 장기 항아리에다가 우리 장기를 모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십장님께서 퀴즈를 또 맞춰주셔야 문제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퀴즈를 맞추시는 것 자체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활동실을 만들 때 어마무시한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자, 이게 뭐로 보이세요? 창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창자인데요. 네. 우리 창자를 한번 이렇게 장기 항아리에 쏙 넣어볼게요. 네. 자, 그럼 뚜껑을 닫아야겠죠? 네. 그러면 창자를 보호하는 장기 항아리의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너무 복잡한 이름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사람이냐, 매냐, 우리 친구들한테 제칼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숭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의 항아리가 있었죠? 사람이고요. 사람이고요. 원숭이고요. 원숭이 하피입니다. 네. 제칼이고요. 제칼은 두아모테프. 매입니다. 매는 케벤세누프.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힘들어요. 어린이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네. 진짜 이름 말고 새냐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자 그러면 이게 창자인데 창자를 주관했던 신은 과연 어떤 신이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하지만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 문제니까 네. 맞고 틀리고 이제 맞을 차례죠. 한번 해보세요. 운이 좋게도 딱 이렇게. 정답! 매입니다. 정답! 매. 케벤세누프 매의 신이었어요. 네, 자, 뚜껑을 닫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매의 신 창자. 감동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뭘까요? 허파를 또 항아리에 담겠습니다. 담아서. 자, 그러면 이제 3개가 남았죠. 3개가. 하나는 사람 임세티, 원숭이, 그리고 바로 하피, 그리고 제칼신. 또 맞춰야 돼요? 네, 4개 다 맞추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허파를 주관하는 신은 누구였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실장님이 알 거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찍으세요. 맞춰볼게요. 찍으세요. 네. 허파. 네. 허파. 허파는 어때요? 숨을 쉬는 기분이죠?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비슷한 소리. 우리 어린이분들도 바로 잡았습니다. 제칼신. 두아모테프. 땡. 죄송해요. 제칼이 아니었네요. 제칼이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하피. 원숭이. 원숭이 신이었습니다. 원숭이 신이었습니다. 네, 원숭이 신을 잡아서 이렇게 정답 넣어주세요.
네. 어, 우리 친구 미라가 영생을 얻어야겠죠? 네. 그러려면 장기 항아리에 장기를 보관해서 4, 5세기에서 사용 다시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둘 중에 두 하나예요. 개 둘 중에 남았네요. 하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장기가 2개 남았는데 거꾸로 가죠, 선생님. 아, 네, 그럴까요? 이거라면 제가 재밌겠는데요? 장기를 뽑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친구 자, 이거 하나 이제 항아리를 들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쉽게 갈까요? 사람 임세티. 사람은 어떤 사람 모습을 한 인세티시는 어떤 미라의 장기를 보호하는 신이었을까요? 네, 그러게요. 둘 중에 하나네요. 어린 친구들하고 좀 상의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지금 막 답을 알고 계셔서 막 얘기를 지금 할 것 같아요. 네. 네, 넣었습니다. 네. 넣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게 뭔가, 간! 정답! 예. 정답! 어우, 네. 이렇게 기쁠 수가. 기쁠 야. 수가. 네. 네, 이렇게 정말 해서. 공부 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 우리 자연스럽게. 제칼신 드와 무테프라고 그러죠? 그러면 위. 위입니다. 네, 위입니다. 네. 아, 우리 어린이 아. 여러분, 실장님이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그쵸? 와,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네. 전 못 맞출 줄 알아서 솔직히 좀 다 맞추셨어요. 좀 힘들었어요. 네, 한 문제 빼놓고 다 맞추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네. 복습하는 의미로 네. 이게 원숭이입니다. 네, 원숭이는 원숭이는 하피. 하피인데요. 네. 뭐가 장기 항아리에 들어 네, 있었을까요? 바로 허파. 허파입니다. 허파가 들어있었어요. 허파가 이제 우리 들어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볼까요? 네, 바로 매신. 매신입니다. 케벤세누에프 네. 매신은 어떤 바로 장기가 있을까요? 실장님이 처음부터 맞추셨어요. 아, 네, 잘 안 빠지요. 안 빠지네요. 너무 장기가 커. 바로 짜짜짜짜. 네네 창자입니다. 창자. 아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네. 제가 집어넣기를 좀 작은 데다가 집어넣나 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알고 있을 생겼어요. 거예요. 네, 창자. 창자죠? 창자. 다음은 다음은 사람신입니다. 사람신. 사람신입니다. 임세티는 바로 네. 얘도 안 빠지. 안 빠지나요? 네. 바로 간입니다. 간입니다. 간. 네, 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칼. 제칼은 제칼은 바로 네. 위였어요. 위였습니다. 네, 위였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활동지 푸실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심장이 빠져 있네요. 맞습니다. 심장은 어떤 기관이었나요? 그 실장님,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는 기관이 뭐라고 아시고 계시죠? 머리? 네, 네. 뇌죠. 머릿속에 네, 있는 네, 뇌죠. 네. 근데 뇌는 이집트인들은 뇌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심장이라고 아, 생각했어요. 네. 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어디로 갔나요? 그럼 심장. 심장은 바로 우리 미라의 몸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원상. 네, 네. 심장을 꺼내서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네. 방부 처리를 하면 소금에다 담가놨죠. 네. 40일 동안. 그래서 깨끗이 말린 다음에 붕대를 감아서 네. 다시 우리 미라의 몸 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사후세계에 가서 다시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신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활동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 또 사후세계 대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때도 맹활약을 우리 심재신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활동지도 만들어주시고 함께 문제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럼 사후세계의 초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 활동지 시간 가져보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